건강하고 행복한 소씨 오늘 아침 첫 영상이 돼야 할 텐데, 굉장히 좀 깜놀할 이야기가 함께 포함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저도 이 이야기를 전달해드리게 되면서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어제 소씨에게 이런 댓글을 남겨주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꼭 이진호 유튜버의 영상을 한번 봐라. 전 그래서 제가 이진호님의 유튜브 영상을 몇 번 분석한 적이 있어요. 황영훈 가수와의 연결고리였죠. 임영웅님을 모방한다던가 또는 이 제작진의 의도 자체가 굉장히 좀 한정적이다. 이런 날선 비판을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이진호 유튜버가 최근에 공개한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바로 이분이죠. 이분도 이제 언론인 출신으로서 유튜브 내에서는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호불호가 나뉘긴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팩트 체크를 잘하는 분으로 알고 있어요. 이분을 사적으로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이런 걸 떠나서 그냥 팩트 체크를 굉장히 많이 하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제가 좀 자극적이어서 그렇지 팩트 체크가 틀렸다라는 평가는 거의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특히 이분이 연예계를 굉장히 잘 조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황영훈 가수와 영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상당히 많은 근거 자료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면 최근 이 불타는 트롯맨에서 여전히 제2의 임영웅을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이 불타는 트롯맨이 방영을 했지만 결과 어땠을까요? 당연히 시청률이 증가할 리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외면을 받게 되었고, 가장 중요한 건 어제 이 황영훈 가수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딱 치면 어떻게 나오죠? 결국 황영훈 가수와 함께 팀을 맺은 손태진 가수와의 이 두 사람이, 이 팀이 준결승 1라운드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사실 불타는 트롯맨이 황영훈 가수를 밀어주고 있다, 이런 의혹은 저 혼자 말하는 게 아니라 많은 유튜브 채널, 나아가서는 다양한 언론사에서도 그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쏟아져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보통 심각한 게 아닐 수 없는데, 자, 중요한 건 이 이진호 유튜버가 굉장히 놀라울 만한 이야기들을 꺼내놨다라는 겁니다. 황영훈 가수가 단순히 임영웅님을 모방하는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깜짝 놀랄 이야기들을 이 이진호 유튜버가 쏟아냈거든요. 어떤 말들을 했느냐 쭉 한번 살펴보니, 이진호 유튜버가 황영훈 가수와 이 조항조 마스터와의 연결고리를 설명을 했었고, 같은 소속사의 가수다라고 했고, 조항조 마스터의 이 소속사에서 실제로 그들의 가수와 함께 댄스 연습을 하는 모습을 선보였다. 이런 영상 증거를 공개하기도 했었죠. 중요한 건 이 조항조 마스터와의 연결고리가 제시되고 나자 그 증거 영상도 갑자기 삭제가 됐다는 겁니다. 이미 예전부터 있었던 노래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의혹들이 굉장히 많이 팽배했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진호 유튜버에게 과연 반박이 있었냐? 특히나 이 소속사, 황영훈 가수가 제출했다라는 이 소속사 역시 충분히 반박을 할 수 있었음에도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황영훈 가수가 현재 소속되어 있다라고 자신의 SNS 계정에 올려놓은 이 정보들을 살펴보면 그 엔터테인먼트사가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 소속사를 통해서도 반박을 할 수 있음에도 아무 이야기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상당히 자신의 입장에선 의아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심지어 이 지난주에는 이 조항조 마스터의 인생아 고마웠다 라는 곡을 황영훈 가수가 부르게 됐다라고 하는데, 저는 본방송을 안 봐서 모릅니다. 근데 이것을 굉장히 참 시청자들을 농락하는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조항조 마스터와 안 그래도 황영훈 가수와의 지금 연결고리를 의심하는 사람과 언론사가 한둘이 아닌데 아무렇지도 않게 조항조 마스터의 노래를 했다. 근데 그럴 수 있죠. 그냥 마스터들의 노래가 겹친 거 아니냐. 더 중요한 건 뭔지 이 이진호 유튜버가 이야기를 하냐면,
사실 이 조항조 마스터의 노래를 부르는 것에 있어서 원곡자가 따로 존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곡자의 노래를 불러야 하는데 사실 굳이 조항조 씨의 이 노래를 내세우면서 이렇게 원곡대로 하지 않고 조항조 마스터의 노래대로 불렀다. 이것도 굉장히 뭔가 의미심장하다라고 딱 제시를 합니다. 특히나 이 황영훈 가수가 속해 있는 이 소속사 매니지먼트는요, 우리나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이제 소속사들은 이곳에 정식 등록을 해야 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곳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소속사였다고 합니다. 황영훈 가수가 결국에는 조항조 마스터의 소속사가 아니라고 했는데 그렇게 제시한 소속사가 엔터테인먼트사라면 모두가 등록해야 하는 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조차 돼 있지 않은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미 이진호 유튜버가 예전에 말을 해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반박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불타는 트롯맨의 제작진에 대해서 옹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과연 이 불타는 트롯맨 제작진이 무엇을 옹호했느냐? 공식 입장을 발표했는데 보통 이 기자들에게 사전에 고지가 된다고 해요. 공식 입장을 이야기할 때. 근데 이 황영우 씨에 대해서는 그런 모습이 없었다고 해요. 지금 시청자들의 원성이 엄청나게 높았음에도 계속하여 황영우 씨에 대한 분량만 쭉쭉쭉쭉 늘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어떠냐? 이 황영훈 가수로 인하여 시청률이 하락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저번 방송편에서는 이 황영훈 가수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의 황영우 특집이다라고 할 만큼 이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무대에 황영훈 가수가 여러 차례 올라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방송 이후에 이 참가자의 관계자들에게 전화를 했더니 이 관계자들도 이거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맞냐라는 식으로 이진호 유튜버에게 오히려 되물었다라고 해요. 그러니 이걸 보고 있는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시청률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결국에는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불타는 토론맨의 시청률이 증가했다라고 할 수 있는 증거가 이때까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결국엔 보는 사람들만 보는구나.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시청률이 소폭 상승, 하락을 반복하다가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이유가 나오는 이 근거들이 특정 참가자를 너무나 밀어준다. 지금 사실 미스터 트로트만 해도 굉장히 특정 참가자를 밀어주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왜 이 황영훈 가수를 계속 밀어주고 있냐. 지금 현재 12월 달에 올라온 이 불타는 토론맨의 기사만 봐도요. 이미 쌓여있는 이 상금이 고정 상금이 아니라 회차를 거듭할수록 불타는 토론맨은 굉장히 상금이 상승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쌓여있는 상금이 이미 12월 달에 7억에서 8억 정도가 최종 상금이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작진의 엄청난 밀어주기를 받고 있는 가수가 바로 황영훈 가수라는 거죠. 황영훈 가수가 굉장히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왜 황영훈 가수를 이렇게 밀어주게 됐느냐? 저도 잘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황영훈 가수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임영웅님과 접점이 있다. 황영훈 가수가 그 노래를 부르죠? 바로 첫 무대부터 임영웅님이 정말 많은 방송 프로그램에서 불렀었던 바로 무엇입니까? 미운 사랑 노래를 열창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황영훈 가수가 이름도 영웅님과 같이 영웅으로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웅이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브랜드 평판에 적용되는 사항까지 고려하면서 전국 수백만 명의 팬분들이 영웅이, 영웅님, 웅님 이런 말 하나도 못하고 임영웅이라고 정확하게 타이핑을 쳐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물론 이게 황영훈 가수의 잘못은 아니에요.
이름이 똑같은 걸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다만 여기에서 나아가 미운 사람까지 부르면서 굉장히 주목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임영웅 님이 불렀던 무대를 계속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황영훈 가수가 매 무대에서 이걸 재현한다라는 말까지 나오면서 이거 제2의 임영웅에 근접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가 돌았고, 그 이야기가 뭐 저희 팬들은 이해를 못하지만 이 제작진 측에서 그렇게 의도를 한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이 불타는 토너맨은 제2의 임영웅을 찾기 위한 타이틀을 내걸고 있었는데 황영훈 가수가 딱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작진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이거 뭐 황영훈 가수를 밀어줘야겠다, 시청률을 보장받겠구나, 뭐 이런 생각들 할 수밖에 없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이진우 유튜버가 정말 다수의 사람들에게 제보를 받게 됐어요. 이 황영훈 씨에 대해서 정말 시청자들에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리고 싶다, 그러면서 그 과거를 이야기해줬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정말 임영웅님의 과거와는 너무 달랐다고 해요. 왜 달랐는지는 제가 조금 이따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황영웅 씨의 과거 같은 경우가 철저하게 좀 가려져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황영웅 씨의 과거에 대해서 뭔가 토양하게 뭐 근거 자료라던가 황영웅 과거라고 이렇게 네이버에 만약에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팬분들이 뭔가 이렇게 좀 만들었을 자료라도 많이 있을 법한데, 죄다 이 불타는 트롯맨에 나왔던 거, 그리고 노래가 좋아 방송 프로그램에 등장했던 거, 뭐 이런 거밖에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황영웅 가수를 보고 가명, 예명이냐, 그러니까 제2의 임영웅을 하기 위해서 말을 한 거냐? 아닙니다. 확실히 황영웅 가수의 본명이 맞아요. 근데 이 94년생이라고 하는 이 황영웅 가수에 대한 과거가 제보된 것이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뭐 동창생들과 학창 시절에 음주를 했다, 이런 사진을 이준호 유튜버가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해요. 이게 사실이면 굉장히 놀랍죠. 근데 뭐 학창 시절에 좀 탈선을 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학창 시절에 좀 많이 놀고 다녔기 때문에 뭐 저런 모습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건 황영웅 씨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이 울산 소재지의 공장에서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송에서 생산직 근무 출신이다라는 게 팩트라고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황영웅 가수와 함께 20대 초반을 보냈던 제보자들의 이야기가 너무 놀라웠다라고 합니다. 뭐냐? 여기서부터 너무 놀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이런 글자가 눈에 들어와요. 지금 제가 적혀져 있는 글 잘 보이시죠? 야, 저도 이거를 참 황영웅 가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까지 제가 하게 될 줄 몰랐는데, 이진우 유튜버의 조사 자료가 맞다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이 두 개 중에서 두 번째에 위치한 상해를 말하고 있는데요. 20대 초반에 이 상해의 이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과연 앞에 있었던 이것과 이 말만 들어도 무서운 이 단어와 상해가 무엇이 다르냐? 굉장히 다르다고 해요. 자, 제가 찾아본 자료에만 의해도요, 이 앞에 있는 경우는 뭐 밀치거나 요즘에는 옷깃만 잡아 끌어도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놀랍죠? 아니면 막 입으로 막 입에 담을 수 없는 막 이야기들을 한다거나 흔한 말로 속어들을 막 쓴다거나 하면은 그것도 언어적으로 이 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자, 죄라고 적을게요. 근데 상해죄는요, 그 의미가 더 남다르다고 해요. 실제로 찾아보니 네이버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밀치거나 뭐 옷을 잡아 끌고 막 말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신체를 말 그대로 상해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손상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밀쳤거나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누가 봐도 이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이 외적으로 봤을 때 확실히 누가 봐도 이런 상해를 입었다 라는 게 보일 정도로 굉장히 뭐 쉽게 말해서 뭐 얼굴에 손상을 당해서 이가 상했다거나 뭐 코뼈가 상했다거나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상해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죄명으로 물을 때는 굉장히 무겁게 처벌을 받게 되고, 이 정도의 이 처벌을 받았다는 얘기는요, 이게 단순히 그냥 젊은 시절에 치기로 밀치고 한두 번 이렇게 서로 주고받은 게 아니라 정말 심각하게 피해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상 후 스트레스라고 해서 이런 외상을 당하고 나서 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막 밖에도 못 나가고 피해자가 막 사람 만나는 걸 두려워하게 되는 그 정도의 후유증을 남기는 것이 바로 이 상해죄라고 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죠. 이걸 이진우 유튜버가 혼자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이 변호사를 통하여 팩트 체크를 합니다. 그럼 이게 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라고 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그럼 정말 황영훈 가수가 이런 일을 벌였느냐? 놀랍게도 이 이진호 유튜버가 직접 체크를 해봤다고 해요. 아무래도 언론인 출신이다 보니까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었겠죠? 실제로 체크를 해보니 그런 전과 이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보자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이 사건의 당사자와는 직접적으로 연락이 되진 않고 있지만 이것을 알고 있는 제보자들에 의해서 이 시청자들이 황영웅이란 사람에 대해 본질적으로 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취지에서 이 이진호 유튜버에게 제보를 해줬다고 해요. 대중들의 평가를 받기 위해서 나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 팩트인지 아닌지 저도 기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진호 유튜버가 직접 이 이야기를 꺼냈고 또 제보를 받았고 제보자들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이런 전과 이력을 확인했다? 이런 참가자를 체크도 하지 않은 채 방송에 내보낸 이 불타는 트롯맨과 더불어서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이 조항조 마스터와의 이런 연결고리점들에 대한 해명, 나아가선 황영훈 가수가 현재 속해 있다라는 이 소속사에 대해 밝혀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소속사도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로서 이게 따지고 보면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게 아니란 얘기거든요. 이런 문제점이 지금 굉장히 많은 상황 중에 이 상해죄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이런데 지금 참 이게 사실이라면 LA에서 지금 하늘빛을 가득 채우며 정말 슈퍼 히어로로 거듭난 가수 임영웅님과 어떻게 이게 비교가 됩니까? 지금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요. 아마 오늘부터 기사가 쏟아지게 될 것이고 여기에 대하여 해명을 해야 될 것이며 예전에 이 미스트롯 때 기억나십니까 혹시? 이 진달래라는 참가자 당시에도 아무런 반응도 없다가 차후에 사실로 밝혀지면서 하차를 하게 됐죠. 제가 볼 때는 황영훈 가수 이것을 만약에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면 제가 볼 때는 프로그램 하차에 대한 가능성까지 있는 상태다. 안 그래도 지금 임영웅님을 모방하네 안 하네 이런 의혹과 조항조 마스터와의 소속사의 연결고리까지 다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불타는 트롯맨이 누구보다도 제2의 임영웅으로 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황영웅 가수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임영웅님의 과거와 너무 다르죠? 우리 영웅님의 과거 제가 다른 거 말하지 않고 딱 2개만 얘기하겠습니다. 임영웅님의 과거 뭐가 있습니까? 지금 보면은 임영웅의 이름 덕본 황영웅이라고 이미 언론사에서도 임영웅님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이렇게 유명세를 가져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이미 보편적 시선과 보편적 판단이 현재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대중들도 잘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단순히 황영훈 가수의 안티라서 이런 말들을 사람이 하고 있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제2의 임영웅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지금 영웅님의 경우는요.
이 무명 시절에도 자신의 이 가수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서 스스로 군고구마 장수를 하며 심지어 자신이 작은 대회에서 우승한 상금들도 모조리 기부를 했던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남을 돕고 연탄 봉사를 하던 그 모습을 팬들이 다 보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슈퍼스타가 된 상황에서도 영웅님도 기부하고 수많은 전국의 수백만 명의 영웅시대 분들도 기부와 봉사활동을 해나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지금 이 황영웅 가수가 임영웅님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과거조차 이미 출발점이 다르단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과거만이 그렇겠습니까? 지금 임영웅님은 자신만의 스타일로 LA 콘서트까지 남들이 다 트롯 가수로서 편안하게 행사에 집중할 때 임영웅님은 오히려 장르를 탈바꿈하며 해외 무대로의 도전을 보였고 새로운 정규 앨범을 통해서 큰 도전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편견을 깨기 위해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그야말로 아티스트의 면모를 위해서 그런 도전을 하여 엄청난 성공을 거머쥔 상태인데 영님의 이름을 덧봤다라는 황영웅 가수가 과연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나를 생각하면 좀 의아하죠. 왜냐하면 영님의 모습을 벤치마킹한 모방한 무대가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과거만이 아닙니다. 영님의 경우는 어떠한 일들로 소개가 됩니까? 이런 슈퍼 영웅들과 함께 소개가 됩니다. 사람을 살린 연예계의 의인들이라고 소개가 돼요. 바로 임영웅님이 심폐소생술로 사람을 구출했죠. 그 바쁜 스케줄 와중에 누구보다도 빨리 찾아내어 직접 심폐소생술을 하여 사람을 살려내고 나아가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그 추운 겨울날 자신의 옷을 벗어주고 나아가서는 완전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에 이 심폐소생술에 대한 이런 뉴스 영상을 많이 보거든요. 지금 이 기사에는 보이지 않지만 요즘에 식당에서 갑자기 누가 쓰러지고 뭔가 길을 걷다가 쓰러지고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심폐소생술을 막 한다고 해요. 저는 영웅님이나 이런 연예인들의 활약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연예인들도 저렇게 시민들을 구출하는데 일반인인 내가 심폐소생술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이 심폐소생술 교육센터도 초등학교에 열리게 되었고요. 이제는 공무원들도 1,800여 명이 심폐소생술을 함께 배우고요. 그리고 최근에도 심폐소생술로 목욕탕에 쓰러진 사람을 구해낸 의인으로 소개되는 시민들도 등장을 합니다. 또 있어요. 이렇게 지금 이 심폐소생술을 국가에서 장려하고 있습니다. 원래도 장려했지만 더 활성화되고 있다는 거죠. 1일 전에도 이 포항 지역에서 심폐소생술 체험자가 1,000명을 돌파했다. 사회구조적으로 이제 심폐소생술을 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온 건데 이것에 최선두에 섰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의인으로 불리는 연예인들인 겁니다. 그 의인들 중에 한 명이 우리 영웅님이에요. 근데 이 상해죄라니, 와, 이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파급력이 커질 것 같습니다. 왜 소천사님이 저에게 이진호 유튜버의 영상을 보라고 했는지 알 것 같아요. 이때까지 영웅님을 모방했다라는 것, 불타는 트롯맨에서 황영웅 가수를 특정적으로 밀어주고 있다라는 의혹들, 황영웅 가수의 소속사가 조항조 마스터와의 연결점이 있다라는 의혹들, 이러한 것들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아서 소씨가 정말 유튜버들 중에서, 팬튜버들 중에서 정말 많은 비난에 감수하고 해야 될 말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끝까지 말을 했는데, 이 황영웅 가수와 황영웅 가수 팬덤에게 개인적인 악감정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영웅님과 무대가 비슷하다 라는 의견들은 저만이 아니라 다른 유튜버들, 다른 언론 기사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름이 같다 보니 황영웅 가수가 확실히 특혜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도 제가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런 언론사에서 이미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떠나서 정말 황영웅 가수가 상해죄에 대한 전과 이력이 확실하다면 이거는 자격 미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감히 제2의 임영웅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저희 팬들 입장에선 어이가 없고 황당하지만 그 말을 만들어낸 불타는 트롯맨도 문제고 나아가서
제2의 임영웅을 외치게 된 이 황영훈 가수의 자격 논란도 굉장히 심화될 것 같아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스타건, 부자건, 유명인이건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한다. 남에게 도움을 주고 영웅님처럼 봉사활동을 하고 이런 멋진 활약을 하는 영웅이 되지 못한다면 적어도 남에게 피해는 주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임영웅이란 가수가 당당하게 I'm Hero로 난 새에 나타난 영웅이다라고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이야기하는지 이 본질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영웅 같기 때문입니다. 임영웅이란 가수가 무슨 사이비 종교, 제가 막 교주라서 막 여러분들을 데리고 임영웅 신을 막 기도하세요. 이런 미친 짓을 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누가 봐도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에 좀 보세요. 황영훈 가수가 정말 저 이력이 맞다면 저런 사람이 TV에 나와서 노래를 부르고 스타로서 칭송을 받고 1등을 하면 7억에서 8억 원의 상금을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임영웅이란 가수를 지칭하는 영웅이라는 타이틀을 감히 붙일 수가 없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남들을 돕고 자신이 힘들어도 절대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으며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해와 결국에는 최고의 자리에 올랐음에도 트롯이라는 장르에 안주하지 않고 슈퍼스타로 스스로 성장한 이런 가수를 어떻게 빗댈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비교 불가다. 지금 황영훈 가수의 과거가 이진호 유튜브를 통하여 지금 알려지게 되면서 이 논란에 대한 해명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 아니고 거짓으로 밝혀진다면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지금 영상에서 차후에라도 통째로 삭제할 겁니다. 자, 그러니 황영훈 가수는 이것에 대하여 굉장히 명명백백하게 해명해야 될 의무가 있다. 시청자들에게 사랑을 받고 스타로서 공인이라는 사람이 되면요. 해명해야 되는 의무도 존재하는 거예요. 유튜버들한테도 해명의 의무의 잣대를 내세우는 요즘인데 연예인들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어지러운 날들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절대 우리 영웅시대 분들 수호천사님들, 황영훈 가수와 그 팬덤에 대하여 비방하는 글 남기시면 안 됩니다. 그건 결코 옳지 않아요. 제가 이걸 의도했다라고 말하시면 안 됩니다. 팩트를 전달드렸고 우리는 그저 지켜보기만 하면 될 뿐이고 제2의 임영웅은 이래서 없다. 요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 오늘 오후와 저녁 영상에서도 수호씨의 팩트 담은 이야기로 돌아올 예정이며 나아가 저희 어머니의 영상이 오늘 낮 시간대에 제 두 번째 채널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구독, 알림 설정 해두신 분들 어머니의 영상 올라오면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고 자, 우리 그럼 두 번째 영상에서 좀 신나고 기분 좋은 내용으로 금방 만나도록 해요.